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북원성의 양길 밑에서 일하던 복지겸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고든 성품으로 유명했는데요. 군사들 사이에서 의리가 바르고 충성심이 깊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겸이 어느 날 갑자기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주인인 양길을 떠나 궁예에게 가기로 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양길은 복지겸을 정말 아꼈거든요. 능력도 뛰어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복지겸은 왜 주인을 배신했을까요? 사실 배신이라고 하기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복지겸은 양길이라는 사람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백성을 위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길은 변해갔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만 황제가 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용포를 입어보고 왕관을 써보면서 좋아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지겸은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 밑에서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마침 명주성을 차지한 궁예가 철원으로 진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지겸과 함께 환성길, 이은남이라는 장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비밀리에 만나서 의논했습니다. 우리 궁예 장군에게 가는 게 어떻겠소? 양길은 이제 끝이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소. 궁예 장군은 다르다고 들었소. 미륵의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 않소. 이렇게 뜻을 모은 세 사람은 궁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궁예 진영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음부라는 장수가 칼을 빼들고 소리쳤습니다. 복지겸 장군, 당신을 죽여야 하오. 양길의 첩자일지도 모르지 않소? 참으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복지겸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지만 당당하게 자기 뜻을 밝혔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이시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장군께서는 진심으로 백성을 위할 것이오? 이 질문에 궁예가 직접 나섰습니다. 복장군, 나는 평생 백성들을 위해 살 것이오. 그런데 복지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담하게도 궁예에게 약속을 하나 받아냅니다. 만약 장군께서 훗날 백성들의 뜻을 저버린다면 이 복지겸이 하는 일에 대해 원망하지 마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장군님도 양길처럼 변질되면 그때는 제가 장군님을 버리겠습니다. 그래도 화내지 마세요. 참으로 배짱 두둑한 약속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복지겸은 그만큼 진심이었던 겁니다. 자기는 권력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사람을 따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궁예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크게 웃었습니다. 좋소. 당연한 것 아니오. 내가 백성을 저버리면 내 목을 베시오. 이렇게 해서 복지겸은 궁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양길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복지겸이 떠났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배신자들, 내가 키워준 은혜를 잊었단 말이냐. 양길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궁예의 세력은 무섭게 커지고 있었거든요. 태백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진군하는 궁예의 군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예가 지나가는 곳마다 성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는 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궁예를 살아있는 미륵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배고픔과 고통에서 구해주실 거야. 백성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송악에 사는 왕룡이라는 사람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궁예가 금성까지 왔다니. 금성은 철원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철원만 넘어오면 바로 송악이었습니다. 왕룡의 어린 아들 왕건도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우리는 어찌할 것입니까? 하지만 왕룡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철원에서는 신라군이 필사적으로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궁예의 군대가 코앞까지 왔다. 모두 성벽을 지켜라.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 호족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송악도, 신천도, 평주도 모두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철원이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 차례야. 어떻게 해야 하나? 역사의 큰 물결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원성 전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지 말입니다. 궁예의 대군이 철원성 앞에 도착했을 때 성 안의 신라군은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철원성주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신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화랑의 후예들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성주는 군사들에게 북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둥둥둥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성 밖에서는 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예가 군사들 앞에 나서서 연설을 시작한 겁니다. 장졸들은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칼을 든 이유가 무엇이냐?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함이다. 저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대들의 곡식을 빼앗고 그대들의 자식들을 굶긴 자들이다. 궁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군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나는 미륵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대들을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싸워라.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수천 명의 군사가 일제히 철원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성 안의 신라군도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돌과 기름이 성벽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궁예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면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우측 방어선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주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예비부대를 보내라. 우측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어진이 무너지면서 궁예군이 성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성주는 깨달았습니다. 송악에서 지원군이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이 비겁한 자들 같은 신라 신하들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성주는 분노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외쳤습니다. 성주님, 어서 피하십시오. 후일을 기약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왕실의 후예다. 이 성과 운명을 함께할 것이다. 북을 쳐라.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라. 참으로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철원성은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궁예가 성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성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왕 폐하 만세, 만세. 군사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궁예는 이날 처음으로 스스로를 대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은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 이후 두 번째 왕국의 탄생이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 896년 진성여왕 10년에 궁예가 철원에서 대왕을 칭하다. 통일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룬 지 230여 년 만에 다시 나라가 쪼개진 겁니다. 후삼국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송악에서는 호족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왕룡의 집에 주변 지역 유력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철원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호족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왕룡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소. 궁예의 군사는 수천이요. 그럼 항복하자는 말씀입니까? 항복이 아니라 귀부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요. 이 말에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는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그냥 내준단 말입니까? 목숨이 먼저요. 재산이 먼저요. 명주성의 김순식도 항복했지만 여전히 성주로 있지 않소? 궁예가 그것을 보장해 줄까요?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서로의 심중을 알았으니 됐소. 나도 이만 가보겠소. 모두들 궁예에게 항복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다만 누가 먼저 가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왕룡의 아들 왕건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송악을 내어주실 겁니까? 왕룡은 아들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송악보다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다. 더 큰 것이라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단지 준비만 하거라. 왕건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철원에서 궁예가 또 한 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이름을 대고려라 한다. 옛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종간이라는 참모가 이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장군님, 견훤은 백제의 옛 땅을 되찾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고구려의 정통성을 내세워야 합니다. 고구려, 아니 고려라는 이름으로 천하를 호령하십시오. 궁예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고려의 건국. 이것은 한반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철원이 함락된 지 며칠 후 송악에 궁예의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사신단을 이끄는 사람은 다름 아닌 종간과 음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궁예의 핵심 참모들이었습니다. 왕룡의 집 앞에 도착한 사신단을 보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기 궁예의 사람들이다. 드디어 왔구나. 왕룡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왕건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건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예, 아버님. 오늘부터 이 송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 왕씨 가문은 살아남을 것이다. 왕건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버님의 뜻이 무엇인지 소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면 다행이구나. 바로 그때 하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죽은 궁예 대왕의 칙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왕룡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가서 맞이하자꾸나. 대문 앞에는 종간과 음부가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종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송악의 성주 왕룡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예 대왕 폐하의 칙령을 전하러 왔소이다. 어서 예를 갖추고 칙서를 받으시오. 왕룡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종간이 칙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송악성주 왕룡은 들으라. 짐은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라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나라를 세웠노라. 명주, 철원, 금성, 평주, 신천 등 여러 지역이 이미 귀부했거늘 어찌하여 송악만이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가. 짐의 뜻을 살펴서 충성을 바칠지어다. 칙서 낭독이 끝나자 음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위를 끈 이유가 무엇이오? 혹시 우리에게 대항할 생각이었소? 왕룡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조상 대대로 일궈온 땅을 바치는 일이라 신중했을 뿐입니다.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송악을 대왕 폐하께 바치겠습니다. 종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그럼 언제 철원으로 올라오겠소? 곧 준비하여 올라가겠습니다. 폐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서두르시오. 사신단이 돌아간 후 왕룡은 가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동생들, 조카들, 그리고 아들 왕건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왕룡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송악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왕씨 가문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동생 왕식념이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뜻입니까? 송악을 궁예에게 주는 대신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을 것이요. 더 큰 것이라니요? 왕룡은 아들 왕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미래요. 건이를 궁예의 곁에서 키울 것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왕룡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왕룡과 왕건은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선물을 가득 실은 수레와 함께였습니다. 철원에 도착하자 궁예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오 왕성주, 오랜만이오. 궁예는 왕룡을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왕룡도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대왕 폐하를 뵙습니다. 하하, 격식은 됐소? 우리 사이에. 궁예의 시선이 왕건에게 향했습니다. 이 아이가 왕건이요? 그렇습니다, 폐하. 궁예는 왕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허허, 이제 장성했구려. 마지막 본 게 언제였더라? 3달 사에 갈 때였습니다, 장군님. 왕건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궁예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 참 영특한 아이라고 생각했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구려. 궁예는 왕건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룡도 이것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룡은 궁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폐하, 이 늙은이가 폐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송악의 바다입니다. 바다? 그렇습니다. 우리 왕씨 가문은 100여 년간 바다를 다뤄왔습니다. 무역로를 알고 배를 다루는 법을 압니다. 이것을 폐하께 바치고자 합니다. 궁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귀한 것이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제 아들 왕건을 폐하 곁에서 키워주십시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왕건이가 폐하를 모시며 큰 인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궁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좋소. 왕건은 내가 직접 돌보겠소. 이렇게 해서 왕건은 궁예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견훤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완산주로 도읍을 옮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궁예가 북쪽에서 나라를 세웠다면 나는 남쪽에서 백제를 부활시킬 것이다. 견훤의 야망도 불타올랐습니다. 후삼국의 구도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린 왕건이 서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왕건이 궁예의 신하로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철원 궁궐에서의 생활은 왕건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송악에서는 그저 한 호족의 아들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대왕의 측근이었습니다. 궁예는 왕건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볼 때 질투가 날 정도였습니다. 왕건, 오늘은 나와 함께 군사훈련을 참관하자꾸나. 예, 폐하. 왕건, 이 문서를 한번 읽어보거라. 내 생각은 어떠하냐? 궁예는 시도 때도 없이 왕건을 불렀습니다. 왕건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묻고 익혔습니다. 전쟁의 기술부터 정치의 기교까지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건의 능력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궁예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동쪽 변경에서 신라군이 움직인다는 보고가 있소? 누가 나가서 정탐을 해올 수 있겠소? 여러 장수들이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위험한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장이 다녀오겠습니다. 궁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왕건, 내가? 예, 폐하. 이런 일이야말로 소장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좋아. 그 패기가 마음에 드는구나. 왕건은 소수의 정예 기병들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며칠 후 돌아온 왕건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폐하 신라군은 겨우 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진영 위치와 병력 배치를 그려왔습니다. 왕건이 펼쳐 보인 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궁예가 크게 웃었습니다. 역시 왕건이로구나. 이 정도면 직접 싸워봐도 되겠는데? 폐하 허락만 해주신다면 소장이 직접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궁예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황성길 장군, 내가 왕건을 도와라. 부대 300명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왕건은 첫 실전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황성길이라는 노련한 장수가 옆에서 도왔지만 실질적인 지휘는 왕건이 했습니다. 전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왕건은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밤에 기습을 감행해서 신라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적장을 생포하라. 병사들은 해치지 말고 항복을 받아라. 왕건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불필요한 살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철원으로 돌아온 왕건을 궁예가 반겼습니다. 하하, 잘했다, 왕건. 내 놈은 타고난 장수로구나. 이제부터 정식으로 장군의 직책을 주겠다. 이날 왕건은 21살의 나이에 장군이 되었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장군이라니. 궁예 폐하께서 너무 편애하시는 것 아니오?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가 왕건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겸손했습니다. 선배 장수들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복지겸 장군님, 소장이 아직 부족합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복지겸은 왕건의 이런 자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건 장군, 자네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걸세. 다만 한 가지 명심하게. 무엇입니까?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네. 자네도 그리고 우리 주군께서도 말일세. 복지겸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왕건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북원의 양길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궁예의 영토로 둘러싸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쩐다. 저 궁예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길은 밤낮으로 분노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남쪽의 견훤에게 손을 뻗어봤지만 견훤은 냉정했습니다. 양길은 이미 끝났소. 우리가 도울 이유가 없소. 견훤은 오히려 궁예를 견제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궁예가 북쪽을 장악했으니 나는 남쪽을 완전히 평정해야겠소. 견훤은 완산주 입성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백제의 위엄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다시 철원으로 돌아와서 왕건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왕건은 계속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번번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왕건의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왕건 장군은 백성들을 해치지 않는데요. 항복한 적군도 잘 대해준다더군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이런 평판은 왕건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궁예의 측근 중 일부가
왕건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왕건이 너무 인기가 많은 것 아니오? 폐하보다 백성들에게 더 사랑받는 것 같소이다. 조심해야 하지 않겠소? 이런 속삭임이 궁궐 안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건은 이것을 감지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 왕룡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천하를 얻을 아이다. 과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견훤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궁예가 북쪽에서 대고려를 세우는 동안 남쪽에서는 견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견훤은 무진주에서 세력을 키워왔지만 아직 정식으로 왕을 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예가 대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중놈이 왕이 되었다면 나라고 못할 것이 있겠는가. 견훤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완산주로 도읍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산주는 옛 백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백제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견훤의 야망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완산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견훤 장군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신라의 수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견훤은 이런 환호에 답했습니다. 백성들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백제의 후손으로서 이 땅을 되찾을 것이다. 완산주에 도착한 견훤은 성대한 입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견훤은 높은 단 위에 올라가 선언했습니다. 나 견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왕위에 오른다. 국호는 후백제라 한다. 우리는 옛 백제의 정통을 잇는 나라이다.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왕 폐하 만세, 만세. 이날 견훤은 정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후백제의 건국이었습니다. 견훤의 부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폐하, 이제 궁예와 맞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허허, 당연하지. 궁예가 아무리 북쪽에서 잘 나간다 해도 남쪽은 내 땅이요. 견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철원의 궁예도 견훤의 즉위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폐하, 견훤이 완산주에서 왕을 칭했습니다. 흥, 예상했던 일이요. 궁예는 태어냈습니다. 견훤이 남쪽에 있다면 나는 북쪽에 있소. 서로 건드리지 않으면 될 일이요. 하지만 종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폐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견훤은 야심이 큰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와 부딪힐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궁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 그럼 우리도 힘을 더 키워야겠구나. 신라의 남은 땅들을 더 차지해야 하오. 이렇게 해서 삼국의 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북쪽의 대고려, 남쪽의 후백제, 그리고 중간에 끼인 신라. 신라는 이제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서라벌에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건은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결국 궁예와 견훤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신라는 사라질 것이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왕건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궁예를 섬기고 있었지만 궁예가 영원히 옳은 길만 갈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복지겸이 했던 약조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백성을 저버린다면 이 복지겸이 하는 일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약조는 단지 복지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의 마음속에 있는 약조였습니다. 어느 날 왕건은 복지겸을 찾아갔습니다. 장군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왕건? 장군님께서 궁에 폐하께 하신 약조를 기억하십니까? 복지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찌 있겠는가. 매일같이 생각하고 있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복지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건, 자네도 느끼고 있겠지. 폐하께서 조금씩 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 소장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네. 하지만 권력이란 것이 무섭다네. 사람을 서서히 변하게 만든다네.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편 양길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내가 이렇게 무력하다니. 양길은 분노와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배신자, 너마저 날 버리느냐?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양길의 세력은 날로 약해졌습니다. 궁에는 이런 양길을 방치했습니다. 굳이 공격할 필요 없소. 저절로 무너질 것이오. 실제로 그랬습니다. 양길은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무대의 중심은 궁예와 견훤, 그리고 그 사이의 왕권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얽혀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왕건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3세 나이에 왕건은 이미 대고려의 유명한 장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번번이 승리를 거뒀고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빛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어느 날 궁예에 측근 장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건이 너무 두각을 나타내는 것 아니오? 그렇소. 백성들이 폐하보다 왕건을 더 따르는 것 같소? 저놈이 혹시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닐까? 이런 말들이 궁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궁예는 왕건을 아꼈지만 동시에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궁예가 왕건을 불렀습니다. 왕건, 너는 요즘 기분이 어떠하냐? 폐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높은 자리에 올려준 것은 아닌가? 왕건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폐하. 소장은 오직 폐하를 위해 충성할 뿐입니다. 궁예는 한동안 왕건을 노려봤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믿고 싶구나.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변하는 법이지. 조심하거라. 교만은 몰락의 시작이니라. 왕건은 땀을 흘리며 물러났습니다. 복지겸을 찾아가서 이 일을 상담했습니다. 장군님, 폐하께서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이네. 자네가 너무 빛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동안 조용히 지내게. 공을 세우려 하지 말고. 하지만 제 임무는 하되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뜻이네. 왕건은 복지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왕건은 일부러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전투가 있어도 선봉에 나서지 않았고 회의에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동쪽 국경에서 신라군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궁예가 장수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누가 나가서 적을 물리칠 것인가? 여러 장수들이 자원했지만 궁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건, 내가 가거라. 왕건은 당황했습니다. 폐하, 다른 장수들에게 4명이다. 내가 가라. 어쩔 수 없이 왕건은 출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개선에서 돌아왔을 때 궁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겼구나, 왕건. 폐하의 은혜입니다. 허허, 은혜라.
내 놈은 참 말을 잘하는구나. 궁예의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왕건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왕건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위험하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공을 세워도 문제, 안 세워도 문제.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천에서 사람이 왔다는 정갈이 왔습니다. 강장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왕건 도련님께 드릴 편지가 있습니다. 왕건이 편지를 펼쳐보니 연하의 글씨였습니다. 공자님, 안녕하신지요. 그동안 소녀는 공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공자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왕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연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감히 혼사를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건은 답장을 썼습니다. 낭자, 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편지를 보내고 나니 더 허전했습니다. 왕건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불안한지 깨달았습니다. 궁예의 의심도 피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기다리게 해야 하고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궁예는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신하들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졌습니다. 내 놈들은 다 날 속이려 드는구나.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의심을 했습니다. 심지어 관심법이라는 것을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감히 나를 속일 생각을 하느냐.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왕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궁예가 왕건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왕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폐하는 소장의 주군이십니다. 주군? 그것뿐인가? 소장의 은인이시기도 합니다. 허허, 은인이라. 좋은 대답이구나. 궁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했던 눈빛이 이제는 차갑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왕건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궁예 폐하가 정말로 변하고 있구나. 복지겸 장군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궁예의 이야기가 바로 그 무서운 예입니다. 처음에는 백성을 위한다던 궁예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궁예는 진심으로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하나씩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를 배신할 생각을 했지? 아닙니다, 폐하. 거짓말. 내가 내 마음속을 봤어. 이런 식으로 무고한 신하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어떤 신하는 채찍을 맞았고 어떤 신하는 목이 잘렸습니다. 궁궐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궁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왕건도 매일매일이 두려웠습니다.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른다. 복지겸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왕건, 이제 정말 심각하네. 폐하께서 완전히 변하셨어. 제가 했던 약조를 실행해야 할 때가 오는 것 같네. 장군님, 아직은. 아니야, 왕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 실제로 백성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궁예는 큰 궁궐을 짓느라 백성들을 혹사시켰습니다. 세금도 무겁게 걷었습니다. 미륵의 궁전은 화려해야 한다. 더 많은 금과 은을 가져오라. 예전에 약속했던 미륵의 세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용기를 내서 간언했습니다. 폐하,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조금만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궁예는 그 신하를 노려봤습니다. 무엇? 내가 감히 나의 뜻에 반대하느냐? 아닙니다, 폐하. 다만 백성들이 닥쳐. 내 마음속을 내가 본다. 내 놈은 나를 배신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구나. 끌어내라. 목을 베어라. 신하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무도 감히 궁예에게 간언하지 못했습니다. 왕건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섬기던 분인가? 백성을 위한다던 그 뜻은 어디로 갔는가?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예가 자신의 부인과 아들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나를 해치려 한다. 내 아들들도 나를 배신하려 한다. 강씨 부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폐하, 첩이 어찌 그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지만 궁예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씨 부인은 쫓겨났고 아들들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신하들은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폐하께서 완전히 미치신 것 아닌가? 조용히 해. 들리면 우리도 죽는다. 궁궐 안에서는 이제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속삭이듯이 대화했습니다. 왕건은 홍유, 배영경, 신순겸 같은 동료 장수들과 은밀히 만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합니다. 홍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배영경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폐하를 거역한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신순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왕건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혹시 폐하께서 정신을 차리실지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예는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넜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복지겸이 왕건을 찾아왔습니다. 왕건, 나는 결심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궁예를 떠나기로 했어. 장군님, 내가 궁예에게 한 약조를 기억하나? 백성을 저버리면 내가 하는 일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지. 이제 그 약조를 지킬 때가 왔어. 복지겸의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야. 다만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지. 왕건, 자네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를 대비하게. 복지겸은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왕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천하란 이런 것이었는가? 왕건의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왕건에게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신천의 강장자 딸 연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서로 좋아했습니다. 부모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룡이 이 혼사를 미뤄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왕룡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이 왕건은 궁예의 신하가 되었고 장수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송악도 아닌 신천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연하의 부모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연하야, 이제 그만 포기해라. 왕건은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 됐어. 강장자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공자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연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공자님은 날 잊지 않으셨을까? 혹시 철원에서 다른 분을 만나신 건 아닐까? 어느 날 연하는 직접 세달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왕건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왕건이 잠깐 송악 근처에 온 것이었습니다. 세달사에서 두 사람은 제외했습니다. 공자님, 연하낭자.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왕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공자님도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하가 용기를 냈습니다. 공자님, 우리 혼사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아버님께서 계속 미루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왕건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낭자, 제 처지가 복잡합니다. 지금은 혼사를 올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건은 괴로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공자님, 소녀는 이미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벌써 시집갔어야 할 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공자님만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눈물이 연하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왕건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낭자,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왕건은 고민했습니다. 궁예의 광기, 신하들의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불안한 위치, 이 모든 것을 연하에게 말할 수 있을까? 낭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낭자를 맞이하겠습니다. 연하는 왕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공자님, 약속하시는 겁니까? 약속합니다. 그럼 소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왕건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철원으로 돌아온 왕건을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예가 왕건에게 혼처를 주선하려 한 것입니다. 왕건, 너도 이제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폐하, 소장은 아직 내가 좋은 집안을 알고 있다. 호족 집안의 딸인데 어떠냐? 왕건은 당황했습니다. 폐하, 감사하오나 소장에게는 이미 무엇이 이미 있단 말이냐? 궁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왕건은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다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준비?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내가 주선해 주겠다는데. 궁예는 왕건의 거절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왕건, 내 놈 혹시 다른 마음을 품은 것 아니냐? 혼사도 내 뜻대로 하지 않으려 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폐하. 왕건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만 왕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홍유가 왕건을 찾아왔습니다. 왕건, 자네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네. 폐하는 자네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네. 복지겸 장군께서도 그런 뜻이신가요? 그뿐이겠나. 배영경, 신순겸 모두 같은 생각일세. 왕건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하낭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반드시 낭자를 맞이하겠습니다. 왕건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양길의 마지막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때 그는 북원 일대를 지배하는 큰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예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부하들마저 모두 떠난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좁은 성 안에 갇혀서 날마다 분노만 키웠습니다. 궁예, 복지겸, 이 배신자들, 내가 키워준 은혜를 저렇게 갚다니. 하지만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궁예는 양기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했습니다. 굳이 공격할 필요 없소?
저절로 무너질 것이오. 종간의 말대로였습니다. 양길의 성 안에서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도 하나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장군님, 우리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배신자, 너마저 날 버리느냐? 양길은 분노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양길은 몇 명의 측근만 남은 채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양길은 몰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방이 다 적이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산적에게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양길이라는 영웅이 비참하게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명주에 있던 양길의 딸 미양은 이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이럴 줄 알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양은 명주성에서 쓸쓸하게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황제의 딸이 되려던 여인의 말로였습니다. 한편 철원에서는 궁예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양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궁예는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양길이 죽었다. 나를 얕잡아 본 대가를 치렀구나. 그리고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천하무적이다. 나를 거역하는 자는 모두 죽는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자랑했습니다. 너희들도 봤느냐? 양길의 말로를. 나를 배신하면 저런 꼴이 난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었습니다. 궁예의 관심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신하들을 불러서 신문했습니다. 내 놈,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폐하, 아무 생각도. 거짓말. 내가 다 봤다. 내 놈이 나를 해치려는 생각을 했지. 억울하게 죽는 신하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궁예는 자신의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놈들이 나를 배신하려 한다. 왕비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폐하,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어찌 반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궁예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아들이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폐하께서 자식까지 죽이시다니 정말 미치신 것이 아닌가. 왕건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지겸을 찾아갔습니다. 장군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복지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왕건, 때가 왔네. 내가 궁예에게 했던 약조를 실행할 때가. 두 사람은 홍유, 배영경, 신순겸을 불러 모았습니다.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궁예를 폐위해야 합니다. 홍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대신 왕이 됩니까? 배영경이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왕건에게 향했습니다. 왕건 장군, 당신밖에 없습니다. 신순겸이 말했습니다. 왕건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있네. 백성들이 자네를 원하고 있어. 복지겸이 왕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왕건, 이것은 자네의 운명일세. 자네 아버지 왕룡께서도 이것을 아셨을 거야. 왕건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918년 6월 철원의 궁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홍유, 배영경, 신순겸, 복지겸 등 주요 장수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부대를 이끌고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궁예는 아침에 일어나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측근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뭐라? 궁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홍유가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궁예,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오. 무엇? 감히 나에게. 궁예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아니, 적이 아니라 배신자였습니다. 자신이 키운 신하들이 모두 등을 돌린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그토록 잘해줬는데 어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복지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궁예, 기억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했던 약조를. 만약 백성을 저버리면 내가 하는 일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소. 이제 그 약조를 실행하는 것이오. 궁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백성을 저버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일 것이냐? 죽이지는 않겠소. 떠나시오.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궁예는 초라한 옷을 입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한때 대왕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거지처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훗날 궁예는 어느 산골에서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궁예가 떠난 후 장수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합니다. 왕건 장군이 적임자입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왕건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른 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지겸이 왕건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건, 이것은 백성들의 뜻일세. 자네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는가? 자네 아버지 왕룡께서 송악을 벌이면서까지 자네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네. 왕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송악을 버리고 천하를 얻어라. 아버지의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왕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맡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십시오. 제가 만약 백성을 저버린다면 여러분도 저에게 같은 일을 하십시오.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군. 918년 6월 왕건은 29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국호는 고려라 정했습니다. 궁예의 대고려에서 대자를 뺀 것이었습니다. 보다 겸손한 이름이었습니다. 즉위식 날 백성들이 거리에 가득 모였습니다. 왕건 대왕 만세. 새로운 시대가 왔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건은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나 왕건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무거운 세금은 줄이겠습니다. 불공평한 법은 고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즉위식이 끝난 후 왕건은 송악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왕룡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룡은 소식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루었구나. 내가 바라던 바로 그것을. 왕룡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건은 또한 신천으로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연하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낭자, 이제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낭자를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연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공자님, 아니, 대왕 폐하. 정말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왕건과 연하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축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이긴 것이다. 한편 남쪽의 견훤은 왕건의 즉위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궁의 그놈은 결국 망했구나. 이제 상대는 왕권이로군. 재미있겠어. 젊은 왕과 한번 겨뤄보자.
견훤의 눈에 투지가 타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삼국 시대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북쪽의 고려, 남쪽의 후백제, 그리고 그 사이의 신라. 왕건은 이제 진정한 통일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의 꿈은 단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것이 왕건의 진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태조 왕건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아들에서 호족의 후계자로, 그리고 장수에서 마침내 왕이 된 남자. 그가 세운 고려는 5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왕건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왕이 된 사람. 그것이 진정한 영웅 아니겠습니까?